경기도 외곽 신축 아파트로 이사간 어떤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처음엔 참 마음에 드셨대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도 아무도 대꾸를 안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요. 몸이 안 좋아 이틀을 누워 있었는데 누구 하나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며칠은 지나야 발견되겠구나. 결국 그분은 다시 서울 시내에 30년 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이젠 옆집 아주머니가 이름 불러주는 게 고맙다며 웃으시더군요. 이처럼 노후의 집은 단순히 외관이 아니라 누가 내 안부를 알아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된 집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잘 고른 구축 아파트는 신축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 왜 신축보다 구축 아파트가 현명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축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따뜻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겉모습이지요. 엘리베이터가 반짝이고 외벽도 깨끗하고 단지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요. 하지만 노후의 삶은 겉모습보다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한 70대 정순덕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에 35년 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현관문은 철제문이라 소리도 나고 외관도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이 집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약국은 2분, 내과는 5분, 정형외과는 7분. 시장은 8분 거리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노년기에는 큰 마트보다도 작은 병원, 약국, 시장, 은행, 동사무소, 도서관 같은 생활 밀착형 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네의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지요.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는 도심 안쪽, 생활이 완성된 동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일도, 약 타는 일도, 반찬거리 사는 일도 그냥 걸어서 가능합니다. 반대로 요즘 지어지는 외곽 신축 아파트들은 건물은 새롭고 예쁘지만 병원도 차 타고 나가야 하고 시장도 한참 나가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도 멀어서 참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전을 줄이고 싶은데 운전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인 곳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70대 김영호 어르신은 서울 은평구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편의점에서 신문 사고 약국에서 혈압약 타고 동네 국밥집에서 아침 식사하고 은행 들러서 공과금 내고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 읽다가 오신답니다. 이 모든 동선이 차 없이 도보 15분 안에 가능하다는 게 그분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생활은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집 밖의 생활이 편한지가 삶의 질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렇게 도심에 자리 잡은 구축 아파트는 생활이 이미 편하게 짜여 있는 완성된 동네에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줍니다. 이게 바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구축 아파트가 노후에 더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축보다 관리비가 적고 비용 부담이 덜합니다. 아파트 살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매달 나가는 관리비입니다. 건물은 보기 좋을수록 돈이 더 나가고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유지비가 따라붙는다는 거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요즘 신축 아파트는 헬스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카페 라운지, 키즈룸까지 정말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땐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써도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공용전기세, 수도세까지 나눠내야 하니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관리비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70대 이정호 어르신은 신축 아파트에서 살다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결국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애들은 좋다는데 나는 한 번도 헬스장 안 갔어. 그게 왜 내 돈에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엘리베이터 12대, 경비원 12명. 공동시설도 기본적인 것만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고 특별히 돈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5세 김경자 할머니는 경기도 고양시에 25년 된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한 달 관리비가 평균 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름철 냉방비가 좀 붙을 때도 8만 원이 안 넘는다고 해요. 물론 구축이라고 해서 항상 관리비가 적은 건 아닙니다. 오래된 수도관이나 배관, 전기설비 같은 걸 제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 보수와 정비가 잘 이루어진 곳인지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화려한 신축 단지보다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값 자체의 부담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 청약 프리미엄,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입지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만큼 대출이나 부담도 줄어듭니다. 60대 부부가 10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전 재산을 쏟아붓거나 대출을 안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돈이 없어서 여행은커녕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되지요. 반면 구축 아파트는 6에서 7억 혹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도 괜찮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남은 돈을 생활비, 건강관리, 여가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한 분은 집은 좀 낡았지만 덕분에 적금 깨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노후에 정말 필요한 안정감 아닐까요? 신축이 주는 화려함보다 구축이 주는 현실적인 편안함.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남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면 구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웃 감정이 깊습니다. 노후의 가장 외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을 때.
식사 준비가 힘든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혹은 며칠 동안 집에 있어도 아무도 연락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진짜 힘이 되는 게 바로 이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매일 얼굴 보긴 어렵고, 어릴 적 친구들은 멀리 흩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 간정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축 아파트는 어때요? 깔끔하고 시설도 좋고 처음엔 참 좋아 보이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다 보니 낯설고 각자 생활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 없이 고개만 까딱하거나 아예 눈도 안 마주치는 경우도 많지요. 반면 구축 아파트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그만큼 이웃끼리 얼굴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정이 쌓인 곳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6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20년째 한 동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비 오는 날엔 서로 우산을 챙겨주고 김장할 때는 한 접시씩 나눠 먹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주말에 오긴 하지만 평일엔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옆집에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참 든든해요. 이 말씀은 노년기 이웃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요? 실제로 구축 아파트의 이웃 관계가 노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외로움과 우울감, 심지어 치매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선 자연스럽게 도움 주고받는 일도 생깁니다. 경비 아저씨가 어르신의 약 타는 날을 기억하고 관리실에서 며칠 동안 불 꺼진 집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이웃 덕에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사례도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은 단지는 자연스럽게 같은 나이대의 이웃들이 모여 함께 산책하거나 조용히 담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단지 내 정자에서 신문 보고 차 마시는 게 하루 일과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모든 구축 아파트가 다 따뜻한 건 아닙니다.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구축 단지는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땐 도와줄 수 있는 정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 사는데 가장 큰 복은 이웃복이라는 말이 참 실감납니다. 눈에 띄는 커뮤니티 시설은 없지만 옆집 어르신의 따뜻한 한마디와 관리실 아저씨의 관심이 노년에야말로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 아닐까요? 신축 아파트는 편리할 수 있어도 이런 이웃 간의 정까지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노년의 가장 따뜻한 복지는 결국 옆집 사람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신축보다 구조가 단순해 리모델링이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를 보면 부러워하시죠. 깔끔한 인테리어, 시스템 주방, 호텔처럼 꾸며진 욕실까지.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마음대로 고치거나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관, 벽체, 환기 구조, 가전 위치까지 미리 설계돼 있어서 마음대로 벽을 허물거나 구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을 데려다 애꿎은 설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지요.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벽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원하는 곳만 손보며 리모델링하기에 훨씬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방이 많아서 좁게 느껴졌던 집이라면 중간 벽 하나만 허물어 큰 거실로 만들 수 있고, 주방 구조가 불편하면 싱크대 위치만 바꿔도 훨씬 넓어 보입니다. 요즘은 디귿자형 주방, 오픈형 거실 같은 트렌드도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8세 최연숙 어르신 부부는 32평형 구축 아파트를 2천만 원 정도 들여 전면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방 하나는 서재로 바꾸고 거실 한쪽에는 손녀와 함께 그림 그릴 수 있는 테이블도 들여놓으셨다고 해요. 딱 우리 둘이 살기 좋은 집이에요. 새 집 부럽지 않아요? 라고 하시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도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요즘 인테리어 잘하는 소규모 업체도 많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노후 주택 개선 사업을 활용하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혼자 사는 분, 부부만 사는 분, 자식이 가끔 들르는 분, 그럴 때 필요한 공간도 제각각인데 신축은 정해진 틀 안에 내가 맞춰 살아야 합니다. 반면 구축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서 나에게 맞는 집으로 만드는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은 비용이 들고 시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보다 수억 원 저렴한 가격의 집을 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일이라면 오히려 돈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자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파트는 베란다 공간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작은 화분이나 텃밭을 꾸며서 매일 아침 햇살 받으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상이죠. 조용히 책 읽고 식물 돌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여유는 것보기 좋은 신축보다 내 마음에 맞게 바꾼 구축이 더 잘 채워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축은 건설사가 정한 집이고 구축은 내가 만든 집입니다. 노년에는 남이 꾸며준 삶보다 내 방식대로 사는 집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구축 아파트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주차 문제, 외관이 낡아 보이는 문제, 그리고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단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엔 저녁 8시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돌았던 게 이제는 집 앞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는 외관이 많이 낡아 보여서 입주민들이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외벽을 새로 도색하고 엘리베이터 벽면도 교체하고 나니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깔끔해졌습니다. 낡은 전기 배선이나 배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체만 잘해주면 오히려 신축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도 많습니다. 신축은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용한 연수가 쌓이면 결국 똑같이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즉, 구축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치명적 단점이냐면 생각보다 많은 게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당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축을 선택하신 분들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신축처럼 바꿔서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요? 괜히 수억 원 들여서 새 아파트 갈 필요 없이 내가 가진 집을 조금만 손보면 훨씬 더 실속 있고 예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도 잘하면 보약이지만 무턱대고 바꾸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면 좋은 인테리어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체 리모델링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5천만 원 이하로도 핵심 공간만 잘 바꾸면 신축 못지않게 바뀝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방과 욕실입니다. 이 두 곳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낡은 타일, 낡은 싱크대 대신 요즘 많이 쓰는 밝은 톤으로 교체하면 채광도 더 잘 되고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오래된 집들은 형광등이 누렇고 어둡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주방과 거실에 센서 등을 달아주면 전기세도 줄고 시력에도 좋고 분위기도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노년층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욕실의 미끄럼 방지 바닥과 안전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현관에는 중문을 설치해 바람을 막고 외부 소음도 줄이면 겨울에도 따뜻하고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완전히 새 집처럼 달라집니다. 실제로 70대 부부가 3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처럼 꾸며 살고 계신데요. 전체 리모델링 대신 욕실, 주방, 조명만 바꾸고도 아이고 이게 우리 집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인테리어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구조 변경입니다. 특히 내력벽이라고 불리는 집을 지탱하는 벽을 무턱대고 없애면 큰일 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매매할 때 감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벽을 터서 넓게 쓰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구조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고가 자재나 유행 타는 디자인입니다. 요즘 유행이라고 대리석 벽, 골드 손잡이, 호텔식 욕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몇 년 지나면 유행이 바뀌어서 오히려 촌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짝이는 자재들은 손자국, 먼지가 잘 보여서 자주 닦아야 해요. 괜히 비싼 돈 들여서 귀찮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장 몰딩이나 복잡한 간접 조명입니다. 예쁘긴 하지만 먼지도 잘 타고 전구가 나가면 교체도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높은 위치의 조명을 손보는 게 위험하기도 하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곳에만 알뜰하게 투자하고 안전과 실용성 중심으로 인테리어하자. 이게 바로 노후의 가장 현명한 집 꾸미기 방법입니다. 지금 집이 조금 낡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손보면 신축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나만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들이느냐보다 어떻게 고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낫지 않나? 새 집이 좋지. 처음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꼭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신축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에 잘 안 보이는 진짜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층간소음과 부실 시공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사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고 무엇보다도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집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고층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겉은 새 건물처럼 멋져 보여도 안에 쓰인 자재나 시공 방식이 과거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그 시절의 부실 시공 사고가 크게 터진 적이 있어서 이후 몇 년간은 건물을 정말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부 신축보다 더 내진 설계나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하다고 건축 구조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층 거주에 따른 건강 리스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개 30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처음엔 전망 좋고 조용해서 만족스럽다고 하시지만 살다 보면 점점 불편함과 건강 문제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해외와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고층에 거주할수록 유산율, 스트레스 지수, 학습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높은 층에서 자라면 학습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층일수록 자연 환경과 단절되고 외부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건 비상 상황 대처의 어려움입니다. 전기라도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날엔 정말 말 그대로 꼼짝없이 갇혀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창문 열기도 쉽지 않아서 환기 문제도 생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고층 거주가 심리적으로도 꽤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신축 아파트, 특히 대단지 신축 단지들은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문도 두껍고 복도도 별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봐도 서로 인사조차 안 하게 되죠. 처음엔 그런 게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간단히라도 누군가 아침 인사 한마디 건네주고 마트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르신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신축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정서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민감한 부분이죠. 정리해 볼게요. 신축의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층간소음과 부실 시공. 둘째, 고층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의 위협. 셋째, 프라이버시 중심의 구조가 만들어낸 외로움과 고립감. 결국 새롭다는 건 겉모습일 뿐이고 편안하다는 건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는 진짜 가치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조건 신축이 답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집이 곧 좋은 집입니다. 25년 이상 구축 아파트,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노년기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건 단지 오래된 집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오래됐어도 살기 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손이 덜 가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A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5층짜리 소형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박정희 어르신은 이 집은 작은데도 병원이랑 시장이랑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3분 거리라 너무 편해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계단도 넓고 튼튼해서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이겁니다. 생활 인프라, 교통, 관리비, 이웃관계. 이런 아파트는 눈에 띄진 않지만 정말 살기 좋은 집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부천에 B아파트가 있습니다. 2001년에 지어졌고 15층 규모의 단지인데 근처에 도서관, 공원, 보건소가 함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위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 사는 68세 이정호 어르신은 이사 오기 전에 신축도 알아봤어요. 엘리베이터 2대의 커뮤니티 센터에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비가 30만 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내려놨죠. 여긴 조금 오래돼도 따뜻하고 조용하고 내가 살기엔 딱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보면 좋을까요? 첫째,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가요? 노년기엔 병원 다니는 일이 많아집니다. 버스 타고 한참 가야 한다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내과, 약국, 마트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가요? 차가 없더라도 외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은퇴 후 운전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셋째,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5층 이하의 소형 단지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계단이 많다면 1층이나 2층 저층 매물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관리비는 어떤가요? 새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많아 생각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구조가 단순해서 관리비가 비교적 적습니다.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엔 이런 고정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지 지분이 충분한가요?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내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돼 철거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많으면 그만큼 재산 가치가 높게 인정받습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섯째, 단지 분위기가 조용한가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단지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소음이나 문제되는 일은 없었나요? 관리실 직원은 단지 분위기를 가장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인사하는 문화가 있나요? 직접 가서 산책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세요. 현관 앞에 화분이 있거나 복도에 우편물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집이 많다면 관리도 잘 되고 주민들도 예의 있는 단지입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아도 매일 살기 편한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집에서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눈에 화려해 보이는 신축보다 내가 매일 발 디딜 현실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집. 그게 진짜 좋은 집이 아닐까요? 아파트보다 중요한 건 결국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남들보다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집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집은 이미 수십 년을 버텨온 시간의 힘이 있고 오히려 더 따뜻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오래된 집에는 사람의 온기와 시간이 묻어 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어떤 분은 아마 고민 중이실 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 지금 집을 정리해야 할까? 신축을 알아봐야 하나? 그냥 살아야 하나?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나답게 살 수 있는 집. 걱정보다 편안함이 많은 집. 매일 나를 도와주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노후는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 환경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중심에는 반짝이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차분하고 따뜻한 삶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집을 고르실 때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용하지만 안정된, 넉넉하지 않아도 걱정 없는 그런 하루하루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눠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